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머스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머스탱을 가져와서 주행을 한 지가 벌써 한 7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제가 타봤던 머스탱에 대한 장단점, 느낌, 그리고 간단한 유지비 등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머스탱을 선택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머스탱 중에서도 2013년식 5.5세대 후기형인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1세대부터 지금 현 모델인 7세대까지의 머스탱을 정말 좋아합니다. 대신에 4세대의 머스탱을 솔직하게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전 세대의 머스탱을 전부 다 좋아하고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5세대를 정말 좋아하게 되는 5세대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제가 머스탱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친구가 자동차 영상을 중학교 1학년 때 보던 거를 우연히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친구한테 무슨 영상을 보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동차, 주황색 자동차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머스탱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이 머스탱이 드래그 레이싱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주황색상의 5세대 머스탱이었는데 와,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제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 정말 내가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번다면 저 차는 내가 꼭 한번 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동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현재도 자동차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좀 모아놓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머스탱을 구입을 정말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23일에 드디어 28살에 첫 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머스탱, 제가 구매한 가격은 차 가격만 127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와 또 이것저것 등등등등 해서 한 2,300이 더 나갔던 것 같은데 총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일단 보험료는 지금 자차를 뺀 상태예요. 그 이유가 제가 첫 차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보험을 들고 탔던 게 1일 보험을 들고 탔던 게 사실 거의 전부라서 아마 경력 인정이 안 되어서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차까지 포함하면 한 26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자차를 빼면 18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저는 운전병 출신이어서 이 운전병 할인을 받고 그리고 티맵 할인까지 받아서 지금은 128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책임보험만 내었을 때 금액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기름값은 제가 사실 지금 겨울철이라서 차량을 그렇게 많이 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작년에 한 10월, 11월 달 이렇게 날씨가 좋았던 날은 아무래도 드라이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주유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머스탱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비를 따지면서 타는 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비가 당연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거의 시내 주행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6.9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연비가 좋은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머스탱은 전혀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머슬카들이 그렇지만 이 연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3700cc, 정확하게는 3726cc인데 1년에 자동차세가, 제가 안 그래도 지금 1월달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는데 완납 기준으로 46만원 정도를 냈어요. 지금 차량이 13년식이고 12년 차가 됐는데 46만원이면 확실히 비싸기는 하죠. 뭐 분납을 해도 되지만 완납을 하면 22,000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완납을 해서 내었고, 그리고 정비 같은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국산 차량들이나 이런 독일 차량을 비교를 했을 때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어렵다? 그건 아닙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 라고토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도 머스탱 부품을 은근히 많이 팔아요. 네, 그래서 뭐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품 수급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잔고장, 사실 잔고장도 크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머스탱 V6E 엔진, 그리고 이 변속기가 아무래도 굉장히 검증된 엔진 미션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장률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호회에서도 보통 탱크라고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고, 근데 5세대라고 불리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4.0 엔진들. 그 차량들은 미션 상태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신다면 한 번씩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션은 제가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고장률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7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장률은 없지만 그렇다고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동호회에서도 10명이다 그러면은 한 2명 정도는 뭔가 고장률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차주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 고장의 유무가 좀 다르겠죠? 저는 다행히 전 차주분이 이제 재작년에 타이어 교체하실 때 미션 오일도 교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도 당연히 다행히 23년도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아직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머스탱을 구입을 하신다면 미션을 제자리에서 변속을 여러 번 해봤을 때 튕김 현상이 없는지, 주행을 했을 때 슬립이 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타이어죠. 아무래도 타이어가 아무래도 소모품 중에서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5.5세대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정말 제 취향은 5세대예요. 근데 아무래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이 머스탱은, 아날로그 중에서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머스탱은 13, 14년식 5세대 후기형인 것 같았어요.
네, 이 5.5세대 후기형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일단 엔진부터 바뀌었죠. 약간 다운사이징이 돼서 V6 3700cc 엔진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아니라 자동차세도 어느 정도 약간 저렴해진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출력도 좀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4000cc 그 엔진이 배기량 대비해서 마력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0마력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3700cc 엔진을 달고 있는 후기형 모델들은 309마력에 38.4토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내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악셀링을 10%에서 20% 정도만 해주어도 굉장히 경쾌하게 답답하지 않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지금 MPI 형식의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엔진이 굉장히 조용해요. 정차에 있을 때 실제로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시내 주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비는 좋진 않지만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가 한 11에서 12까지는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악셀링을 깊게 밟는 순간 연비가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통 헤이리마를 드라이브 삼아 자주 가는데요. 헤이리마를 한 2번 정도 왕복하면 풀 주유했을 때 한 칸이 딱 다는 것 같아요. 제가 헤이리마을이 저희 집에서 왕복을 했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0km, 그러니까 이제 왕복을 갔다 오면 기름 한 칸, 2번 정도 왕복을 갔다 오면 기름 한 칸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캐딜락 CTS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스탱을 7개월 동안 제가 6000km를 좀 넘게 탔어요. 머스탱의 장단점이 정말 뚜렷하더라고요. 일단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9마력에 38토크가 좀 높기 때문에 배기량도 굉장히 고배기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언덕이 많은 곳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펀드라이빙이 가능하고 일단 답답하지가 않아요. 머스탱이 달리는 차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행을 했을 때 답답하지 않은 주행감을 가지고 있다. 여유로운 이 고배기량에서의 힘이 느껴진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 잘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놨을 때도 어린아이와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아이가 차량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머스탱을 좀 좋아하는데 좀 둘러봐도 되겠냐라고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조금 아이가 둘러보았던 경험도 있고, 직원들이랑 김포 카페 드라이브를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도 저 멀리서 한 아이가 머스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들은 적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파트 단지 옆에 바로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 애들이 하교를 하는 길에 제 차를 보고 따봉을 이렇게 날려주는 모습도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주행하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성인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와, 이 차 어떻게 유지를 하냐, 운전하기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준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일단 머스탱이 튜닝 요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저는 정말 튜닝이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머스탱을 구매를 하더라도 절대 튜닝을 안 할 거야. 온리 나는 순정으로 탈 거야. 라고 하면서 탔는데 이게 거진 한 3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제 동호회 분들을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동호회도 나갔는데 와 이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머스탱만 이렇게 얌전하지? 조용하지? 자세가 안 나오지? 이게 약간 꿀리더라고요. 약간 부모의 마음이랄까? 우리 부모님도 어디 자식이 밖에 내놔줬을 때 꿀리는 거 싫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저는 배기 튜닝이었어요. 배기 튜닝 총 뭐 다 해서 뭐 이것저것 해서 한 110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약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가변 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가변 배기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 했다가 약간 후회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밤에는 악셀로 조절을 해서 조용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 흡기를 했습니다. 이베이에서 한 30만원 주고 오픈 흡기를 샀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다이를 해서 제가 장착을 했고요. 오픈 흡기는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 튜닝이었어요. 왜냐면 엔진룸이 굉장히 어두컴컴 시꺼멓잖아요. 근데 이 오픈 흡기가 달림으로 인해서 약간 은빛으로 아무래도 자세가 나온다 엔진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악셀링을 했을 때 그 흡입되는 공기 소리가 퓨퓨 하고 들립니다. 그래서 운전 재미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픈 흡기로 출력이 높아진다 이런 건 잘 못 느끼겠어요. 실제로 출력이 높아지려면 이제 스로틀 바디도 조금 크기를 키워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랩핑도 실제로 해줘야 되고 저는 뭐 굳이 뭐 사실 미관상으로 하는 게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튜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후륜 쪽에 이제 허브 스페이스 20mm 짜리를 대놨어요. 그래서 약간 뒷방이 커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타이어를 이제 뗄 일이 있으면 허브 스페이스는 이제 떼버리려고요. 이게 뭔가 앞에는 좀 빵빵하지가 않은데 뒤에만 빵빵하니까 오히려 좀 차량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지 부분에서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를 대게 되면 하체 부품에 좀 무리가 간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허브 스페이스는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바디킷도 굉장히 파츠가 많고 GT 그릴 뭐 튜닝도 많고 쉘비 그릴로 튜닝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파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스탱을 구매하신다면 이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차량을 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승차감이에요. 머스탱이 어쨌든 뭐 달리는 차량은 아니지만 쿠페 차량이잖아요. 스포츠카 외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머스탱을 봤을 때 그래도 승차감은 굉장히 딱딱하겠지? 별로겠지? 했는데 웬걸? 주행을 해보니까 방직턱을 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직턱을 넘고 든 생각이 달리는 차량은 아니구나, 그냥 GT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머스탱을 달리려고 가려면 쉘비로 가야죠. 근데 뭐 쉘비는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가격이고
너무 고배기량이고 8기통은 아직 저에게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309마력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일단 스포츠카 대비 승차감이 정말 나쁘지 않다. 이거는 정말 동승해분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엔진 얘긴데 MPI 기반이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본 슬러지가 덜 낍니다. 카본 슬러지가 굉장히 적게 끼고 엔진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에요. 실제로 차를 가져와서 제가 스로틀 바디 청소를 제일 먼저 했는데 스로틀 바디가 너무 깔끔해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내가 괜히 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점이 너무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일단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1열은 당연히 넓습니다. 근데 2열은 사실 죽은 공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2열에 몇몇 사람들을 태운 적이 있었는데 정말 단거리는 괜찮습니다. 그냥 없는 것보단 낫다 정도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을 태우고는 다닐 수는 없어요. 네,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도 아닌데 제 뒷좌석에는 아예 앉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2열은 아예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미국 차라 그런지 이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2열에 폴딩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넓게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머스탱이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백이 하나가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비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5.0, 5.8 뭐 이렇게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룸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많습니다, 엔진룸에. 그래서 실제로 정비성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자가 정비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했고, 배터리를 자가 교체할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성 부분도 나쁘지 않고 부품 수급이 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라고토, 그리고 게츠,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도 생각보다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부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부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장점이 너무나 많았죠. 그만큼 단점도 너무나 많은 차량입니다.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어려운데, 일단 롱노즈 쇼테크라는 후드가 굉장히 긴 타입의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후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차를 가져오고 거의 한 달 만에 아파트 단지에서 좀 급하게 차를 빼다가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지 않은 그 차량을 살짝 콕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주차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저도 하고 있고, 이게 후드가 진짜 길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처음 타게 되면 앞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이 처음에 쉽지 않았고,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순정 기준으로는 평면거울이에요. 평면거울. 저희 옛날 그랜저 TG, 뭐 벤츠 차량들, 독일 차량들도 다 똑같았잖아요. 이 차량도 똑같아요. 오히려 순정 거울에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보조 거울이 하나 또 달려 있어요. 그만큼 자기네들도 아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많고
사이드미러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조 거울을 순정으로 달아준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따로 싸제로 달았냐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운전석 쪽만 광각으로 바꿨는데 조수석 쪽은 잘 보여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 거울로 잘 도움을 받고 주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위험했던 적이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머스탱을 구입을 하신다면 광각 거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사이드미러 때문에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실제로 주차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나는 주차칸에 딱 맞췄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보잖아요. 뭔가 오른쪽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뭔가 평행 주차를 하거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뭔가 한쪽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랑 내가 보는 거랑 다르게 주차가 된다 라는 점이 있는데, 이제 저는 조금 익숙해졌다 보니까 이 정도면 좀 더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좀 더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머스탱이 6세대 이상부터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폴딩 기능이 들어갔어요. 근데 5세대, 5.5세대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이드미러가 작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선 진짜 불편해요. 문콕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점을 꼭 생각하시고 머스탱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을 또 말해보면, 사실 이거는 대단히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트렁크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트렁크를 머스탱은 뒤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통 트렁크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머스탱은 뒤에서 트렁크를 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느냐? 트렁크는 실내에서 버튼으로 눌러서 열던가, 아니면 키로 트렁크 버튼 열림 버튼을 2번 따닥 눌러주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뒤에서는 손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5세대랑 5.5세대의 머스탱이 1세대의 머스탱을 제일 오마주한 그런 차량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헤리티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하고 기능을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띠용 했지만, 헤리티지를 계승한 부분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에서 헤리티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저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비가 정말 안 좋다는 점, 이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지금은 겨울철이라 제가 주행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한 10일에 한 번씩 10일에 한 번씩 주유를 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총 3번 정도는 주유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여름철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봄이 또 되면 2번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복합연비가 6.9가 나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다면 아마 한 달에 5번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만큼 드라이브를 많이 다니니까. 근데 이것도 6기통 차량이고 머스탱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장거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또 잘 나온대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을 하면, 저는 크게 저도 연비를 생각을 안 하고 타다 보니까 밟고 싶으면 그냥 밟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또 유유자적 가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연비는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올드카를 소지하시는 분들이랑 오래된 차를 타시는 분들은 모두 겪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차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뭐 엔진 미션은 너무나 멀쩡한데 이 외관 관리하는 게 머스탱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제 머스탱이 조수석 도어 하단 부분에 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 10월인가쯤에 그 녹을 제가 갈아냈거든요. 근데 와, 이번에 보니까 더 심하게 녹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녹을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본넷 쪽에도 후드 제일 끝단 아래쪽 부분에도 약간 녹이 생겨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니까 머스탱이 외판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외판이 좀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차를 굉장히 자주 했잖아요. 오히려 그 세차를 자주 한 게 좀 독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녹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하실 때 꼭 이런 도어나 후드 끝단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녹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서 있다면 수리를 받거나 보상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차량 구매를 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녹슨 거는 사실 교환이 답이에요. 아니면 계속 갈아내고 또 수리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 머스탱 도어 재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멀쩡한 도어가 아니에요. 네, 다들 아시는 중국 부품 사이트 지파츠라는 곳에서 봤는데 그렇게 멀쩡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39만 원이라서 구매를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녹 제거를 한번 하고 색 입혀서 한번 그냥 타보려고 합니다. 머스카 원래 그냥 막 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불만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머스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불만은 아니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행 안정성이 좀 불안합니다. 사실 단점이라면 또 단점이죠. 일단 머스탱이 후륜 쪽 서스펜션이 리지드 엑셀이에요. 리지드 엑셀이 뭐냐면 보통 트럭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말 옛날 방식의 서스펜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불안해요. 전체적으로 직진할 때도 그냥 평평한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근데 사실 그거는 모든 차량이 다 뭐 안전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뭔가 머스탱은 속도가 빨라지면 차가 붕 뜨는 느낌이 들어요. 이전 차를 탔을 때는 물론 벤츠 까브리올레였지만 촥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머스탱은 살짝 붕 뜬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코너링 자체도. 그래서 머스탱이 차가 좀 디자인이 이쁘네, 나 올드카 좋아하니까 한번 저거 건드려 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뜻 건드리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BMW나 벤츠 이런 독일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스탱을 좀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말 아니면 디자인 하나만 보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차라는 게 그렇게 사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주행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동호회나 다른 분들께서는 타이어의 이 단면폭을 좀 많이 넓히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순정 사이즈 23550 18인치 껴져 있는데, 나중에 타이어 교체할 때가 되면 전류는 245, 45로 낄 거고 후륜은 255에
40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허브 스페이스는 뗄 거고요. 그럼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뭐 어느 차를 타든지 똑같지만 유독 머스탱은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이런 날 제가 유턴을 도는데도 진짜 천천히 돌았는데 슬립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에서도 지금 이 속도에 슬립이 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행에 있어서는 좀 불안감이 많습니다. 특히 범프 공간을 만나면 차량이 되게 붕 뜬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행 안전성에 대한 단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단점이라면 단점, 아니라면 아닌데,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리밋이 180km에 걸려 있어요. 왜 180km에 걸렸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듣기로는 이 머스탱 차량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80에 리밋을 걸어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튜닝이 드라이브 샤프트를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뭐 주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솔직히 130, 140까지는 재미 영역으로 가끔씩 달리긴 하는데 180으로는 진짜 가끔 달려보고 안 달리잖아요. 그래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 형님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리밋이 풀려 있더라고요. 전차주분이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탱을 구입하실 때 리밋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알루미늄으로 바뀌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달려있으면 또 어느 정도 돈이 세이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머스탱에 적용된 옵션들도 있는데 뭐 사실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의외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이거 너무 의외죠. 미국 차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13년식 머스탱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포인트가 될 만한 곳에 잘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일단 클러스터 계기판에 앰비언트가 있고, 그리고 도어 손잡이 부분에도 있고요. 그리고 풋등, 저희가 이제 발로 받치는 부분들, 그 부분에도 앰비언트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컵홀더에도 앰비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 차량이 사실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앰비언트가 아예 안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앰비언트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 머스탱의 앰비언트는 또 여러 가지의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퍼플, 그린, 그리고 블루, 아이스 블루, 화이트, 뭐 레드, 오렌지 등등으로 엄청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 요소 중에 또 하나죠.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 감정을 앰비언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너무 좋은 것 같고, 헤드램프가 5세대는 노란색 전구가 들어가고, 이 5.5세대 후기형부터는 HID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뭐 옵션이라면 옵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큰 부분이 방향지시등이죠. 머스탱의 헤리티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시그니처잖아요. 6세대, 7세대 전부 다 시퀀셜로 들어오는 것처럼 5.5세대 후기형 머스탱도
똑같이 방향 지시등이 시퀀셜로 쫘르륵 쫘르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방향 지시등 또한. 그리고 뭐 당연하게 있는 열선 시트 머스탱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또 당연하게 있습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자유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 크루즈 컨트롤으로만 조절할 때가 많습니다. 브레이크를 사실 거의 잘 안 밟아요. 그만큼 앞차의 앞차까지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프로토 에어컨, 네, 이것도 옵션이라면 옵션이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편리해요. 저는 지금도 되게 잘 쓰고 있고 실내 온도를 스스로 잘 체크해서 네, 적정 온도로 유지를 계속해서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2열 시트가 폴딩이 된다라는 점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 리클라이닝 기능만 수동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뒷좌석에 사람들이 타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네, 앞뒤로 조절하는 건 또 전동 시트가 들어간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머스탱을 구매를 만약에 고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집에 주차할 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는가, 여유롭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차가 얼마나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너무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머스탱 디자인 쪽으로 좀 이쁜 것 같아, 한번 타보고 싶어, 이런 마인드면 사실 타기 좀 힘듭니다. 네.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갖고 왔다가 운전 시야도 되게 불편해요. 네,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단점에서 후드가 일반 차량보다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 올라갈 때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점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사이드미러도 안 잡히고 후드도 높고 앞문이 후드도 길고, 이러한 불편함을 감내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매를 하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당연히 보험료 많이 나올 거고 기름값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차가 좀 오래되었다 보니까 연식이 멀쩡한 차가 많이 없어요. 특히 머스탱이 순정 차량도 많이 없고 이제 키로수가 짧은 차량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에는, 머스탱 차량을 구매하실 때에는 꼭 주변을 둘러보셔서 머스탱을 잘 아시는 분이나 차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차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혼자 가서 머스탱을 구입했다가는 정말 낭패당합니다. 네, 수리비가 어쨌든 외제차이고 미국 차다 보니까 결코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막 엄청 또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궁금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시면 제가 도움 많이 드리니까 네, 항상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 유튜브를 보고 진짜 차량을 구입했다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그분도 인스타 DM을 많이 주셔서 저랑 의논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차도 고르셨고, 나중에 그 구독자분이랑은 한번 접선을 해서 제가 꼭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그것도 콘텐츠로 꼭 올려볼게요. 영상이 많이 긴데 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머스탱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하는 아메리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